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6일 일 아침입니다. 내일 4월 27일 동부시간 10시 30분부터 PPP 융자를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침 그 SBA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그 비즈니스 타입에 신청하는 비즈니스 타입에 따라서 자영업자냐, 코퍼레이션이냐, 파트너십이냐 이런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PPP 융자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는지 이 방법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뉴스가 있습니다. 4월 26일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된 건데요. Get My Payment 여러분 아시죠? IRS에서 제공해주는 지급해주는 Economic Impact Payment $1200 이것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그 은행 계좌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메뉴인데요. 이것이 불편하다고 많이들 그 컴플레인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핸스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좀 이전보다는 좀 편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제 주류 언론에서 상장법인들이 PPP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반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13개 상장법인들이 1억 7천만 달러의 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그 PPP 그 금액을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상장법인들은 자기네들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납하기를 원치 않고 킵하겠다고 합니다. 뭐 회사마다 사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그 맥시멈 론 어마운트를 계산하는지 비즈니스 타입에 따라서 하나씩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4월 24일 금요일 날 SB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인플로이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리고 인플로이가 없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경제 활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이죠. 1040의 스케줄 C 라인 31에 있는 net profit amount 찾아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하는데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난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2019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신속히 계산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거나 0이라면 PPP 자격이 없다. 대단히 중요하죠. 손실이 났거나 한 푼도 벌은 것이 없으면 내리컴을 이익을 하도 못 냈으면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10만 달러까지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게 뭐냐면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은 종업원들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페이로 코스트가 없잖아요. 그럼 페이로 코스트를 베이스로 해서 PPP 융자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SB에서 설명해 주시는 건 뭐냐면 SB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은 본인들이 벌어가는 것 종업원이 없을게 본인들이 벌어가는 것을 페이로 코스트로 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1번 금액에서 12로 나누면 월 평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월 평균 소득의 2.5배를 하면 융자 금액이 나오는데 혹시 1월 31일부터 4월 사이에 EIDL 융자를 받았고 이것을 재융자를 원하면 여기에다 더해서 계산을 하시는데 혹시 1만 달러까지 받는 것에 뭐 몇천 달러 받으셨을 수도 있고 1만 달러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 금액은 여기에서 공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PPP는 탕감받는 거죠. 그런데 1만 달러까지도 어떻게 돼서 탕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탕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은 공제하도록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스케줄 C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은 이 스케줄 C를 개인 세금 보고할 때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정보를 넣고 여기에 1번이 내가 1년 동안 총 벌은 금액이에요.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밑에 expense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31, 여기 지금 라인이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18, 19.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파트 2의 expense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 31번 이것이 net profit입니다. 즉
아까 보신 그 그로스 레벤 총 벌은 금액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즈니스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이 일반 종업원들이 있는 사람들의 급료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2019년 폼 1040 개인소득세 신고에 스킬스를 반드시 제공해 드려야 돼요. 지금 보신 거. 인디펜던트 컨트랙트는 1099 폼을 받은 사람은 1099 폼에 보면 보통 이제 미셀러니어스를 받습니다. 거기에 박스 7이 본인이 벌은 1년 총 금액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인보이스나 뱅크 스테이먼이나 북 레코드라는 건 장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제공하셔야 되고요. 2019년과 2020년 2월 15일 현재 영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2019년 이런 자료를 제공하셔야 되고 2020년 2월 15일 현재 영업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어떤 자료일까요? 네,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비즈니스 계좌를 계속 가지고 계셨고 또는 뭐 인보이스가 발행된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업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인데 인플로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2019년 급료 계산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스킬시의 라인 31 좀 전에 우리 본 거예요. 그 금액에서 10만 불 이상일 경우 10만 불까지만 계산해야 돼요. 만약에 손실일 경우는 제로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제로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나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종업원이 있는데 마이너스일 땐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롤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어 급료를 지급했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 급료와 건강보험 등 종업원 베네핏을 포함한다. 고용주부담 건강보험 금액도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은 라인 14에 있는 거고 아까 보신 그 폼의 라인 14 그 고용주부담 은퇴연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라인 19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부에 납부한 급료 관련 세금도 포함한다. 제가 이거는 그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그 다른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숫자까지 해서 그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12로 나누면 월 평균이 나오겠죠. 그것의 2.5배 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다른 비즈니스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1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EIDL 융자를 받은 것은 재융자를 원할 경우에 더하고 1만 달러까지 선지금 받은 것은 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IRS 1040 하여튼 텍스 리턴이 꼭 필요하고요. 스킬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있었으니까 941이라는 것은 페이롤 텍스 리턴이죠.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폼, 스테이트에 보고한 거, 각 분기, 이치 쿼럴, 4분기니까 4개가 다 필요하겠네요. 이 4분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건강보험과 은퇴연금을 도와줬으면 그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2020년 2월 10일 영업 중이었고 그리고 페이롤, 종업원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농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farm. 이럴 때는 여기는 농장은 스케줄 C 대신에 스케줄 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4가 net farm income인데 이것을 이제 기초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자영업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파트너십에는 파트너들이 있죠. 그럼 개인도 신청하고 파트너십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파트너의 개인 자영업 소득은 파트너십에 포함해서 신청해야 된다. 각 파트너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하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급료 계산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K1을 기초로 계산해야 됩니다. K1이라는 것은 파트너십은 2명 이상이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형태죠. 그러면 그 파트너 숫자에 따라서 그 각자 파트너 지분만큼 소득이 갈 때 사용하는 폼이 K1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0만 불 벌었는데 파트너들이 10명이어서 똑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안병찬이 K1 하나 받고 $10,000, 그 다음에 아무개, 지우개 다 $10,000씩 해서 K1이라는 폼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회계사한테 갖다 주면은 회계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K1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들이 각 개인별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10만 불 넘는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예, 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이 있어서 그 금리를 지급했다면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건강보험, 은퇴연금 다 해당이 됩니다.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이 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계산하고 2.5배하고 융자, 재융자 원하면 더하고 $10,000 선지급 받은 건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파트너십에 필요한 자료는 2019년 IRS 폼 1065는 것은 파트너십이 세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때 K1을 꼭 포함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페이롤 텍스 리턴, 연방정부 거, 주정부 거, 각 쿼터별로 다 똑같이 제출해야 되고 건강보험, 은퇴연금 있으면 이에 관련된 자료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5일 영업 중이었고 종업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종업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페이롤 다큐멘트가 필요하고요. 종업원이 없었다면 인보이스나 뱅크 스테이먼트, 북 오브 레코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돼요. 종업원이 없었어도 파트너십의 경우는 그 파트너 개개인들이 말하자면 인디비주얼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 다 종업원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었었죠. 넷 인컴에 따라서. 따라서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가 5명 있는데 종업원 하나도 없이 5명이 다 일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자원 같은 경우에도 2명이 파트너를 하는데 2분이 종업원 없이 다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나눠 갖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없었을 때는 그 당시에 2월 15일 영업 중이었다는 걸 인보이스라든지 뱅크 스테이먼이라든지 어떤 기록, 그 회계와 관련된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인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S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은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2019년 금요 계산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코퍼레이션은 금요가 반드시 있죠. 거의 법으로 리퀘어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에게 2019년 금요 지급한 모든 금액을 계산하고 이때 IRS의 941이라는 건 페이롤 텍스 리턴이에요. 연방정부에 신고하는 거. 각 분기별 신고한 것을 합하고 이것 역시 $10만 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10만 얘기죠. 건강보험, 은퇴연금 다 포함을 해야 되고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 이렇게 해서 합한 모든 금액을 어떻게 해라? 12달 나누면 월평균이 나오고 그걸 2.5배하고 EIDL 융자 재융자분 더하고 $10,000 미리 받았으면 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2019년 페이롤 텍스 리턴과 스테이트 텍스 리턴 당연히 필요하죠. 각 분기별로. 그리고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 리턴이 필요합니다. C 코퍼레이션일 경우 1120이고 S 코퍼레이션일 경우는 1120S예요. S가 붙습니다. 건강보험과 은퇴연금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2월 15일 영업 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비영리법인은 교회는 아닙니다. 일반 비영리법인이고 교회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것은 501c3의 그 허가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금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반 기업하고 비슷한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에게 2019년 금요를 지급한 모든 금액을 계산하는데 여기도 역시 941 신고한 것 $10만 넘은 것이 있으면 제외를 하고 보험이라든지 은퇴연금이라든지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2.5배를 곱하고 재융자를 원하면 더하고 선지급 받은 건 빼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요. 당연히 페이롤 텍스 리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990이라는 파일을 합니다. 여기에 파트 4 또는 건강 그 베네핏하고 은퇴연금에 관련된 다큐멘트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2월 15일 영업 중이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페이롤과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50,000 이하여서 990을 파일을 안 해도 되는 비영리법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영리법인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990이라는 폼을 파일하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고 5만 달러 이하에서 의무가 없는 그런 비영리 법인들은 여기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금요 계산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에게 2019년 금요 지급한 모든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역시 페더럴가 스테이트에 신고한 것을 전부 이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10만 달러 넘는 것이 있으면 제외가 되고 건강보험, 은퇴연금 다 납부한 게 없으면 뭐 할 필요 없으시고요. 대부분 면세 기관에서 납부한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폐를 보고하게 되면 또 납부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신 것은 다 더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12로 나눈 다음에 다시 2.5배를 하고 EIDL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용자를 원할 경우에 그 금액을 더하고 1만 달러 미리 받으신 것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필요한 자료는 페더럴과 스테이트의 페롤 텍스 리턴, 건강보험과 은퇴자금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2월 10일 영업 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LC도 많이 있으시죠. LLC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연방국세청에 신고한 인컴 텍스 리턴 형태에 따라서 하면 된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LLC는 연방정부의 LLC 소득세 신고하는 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 멤버 LLC, 나 혼자 LLC를 만들어서 하면 개인 자영업하는 것처럼 스케줄 C를 보고를 하게 되고요. 2명 이상이 있게 되면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파트너십으로 보고할 건가? 주식회사를 보고할 건가? 이걸 선택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그 폼에 맞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형태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PPP 융자금을 계산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케줄시,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형태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PPP 신청회에서 이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결론은 페로가 관련된 자료, 은행에서 요청을 할 겁니다. W2 달라, W3 카피를 달라, 또 어떤 페이롤 저널 달라, 이런 걸 요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942를 파일하지 않는 것들은 1년에 한 번 944를 파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944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금료, 종업원, 건강보험, 은퇴연금 이런 게 관련된 양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SBA에서 어떻게 하면 맥시멈으로 PPP 융자 금액을 계산하는가를 지금 설명해 준 거고, 또 필요한 서류는 SBA에서 국세청과 의논을 해가지고 다 만든 자료예요. SBA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이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알기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셔서 원하시는 PPP 융자를 신속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늦지 마시고 이번에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접수하신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해서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모두들 융자를 꼭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